여러분, 지금 영국 거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들이 특별 제작된 배달 가방을 메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영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달은 음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외치던 고집 센 영국인들. 그런 그들이 왜 갑자기 한국식 배달 문화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영국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그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달을 통해 인생이 바뀐 한 영국인 가장의 믿기 힘든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의 지혜와 정성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노팅힐에서 작은 피쉬앤칩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에드워드 그린입니다. 사연을 이렇게 적어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멀리 떨어진 이국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조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2대째 이어오는 전통 영국 음식점입니다. 매일 아침 피카딜리 마켓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직접 고르고 가게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특제 튀김옷을 입히고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그 소리. 그리고 손님들께서 따끈따끈하고 바삭하군요 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일상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이라는 것은 이런 정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눅눅해질 튀김, 식어버린 감자튀김. 이런 상태로는 제 요리가 가진 맛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고 저희 가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퇴근길에 들르시던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외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가게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매일 아침 사들인 신선한 생선들이 팔리지 않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게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는 건 더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주방장, 서빙을 맡아준 젊은 친구들까지 모두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텅 빈 주방과 홀에서 홀로 장부를 정리하며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 사랑하는 딸 엘리의 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예쁜 케이크와 친구들을 초대해 즐겁게 보내야 할 날이었지요. 하지만 저에겐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도 매출은 바닥이었고 냉장고 속에는 팔지 못한 생선뿐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케이크는 없어요? 엘리가 묻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결국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으로 급히 만든 케이크 흉내를 냈습니다. 엘리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쉬앤칩스 케이크란다. 그 말을 전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엘리는 그래도 씩씩하게 고마워요. 아빠라며 웃어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 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평범하고 예쁜 케이크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가게, 웃음을 잃은 가족,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그날 밤 거리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맞은편의 한 레스토랑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들과 자전거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이 등에 메고 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 봤던 것 같은 특수 제작된 배달 가방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시간에 아직도 배달을 하고 있지? 그리고 운명처럼 그 다음날 한국에서 유학 중인 제 동생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요즘 가게 어때? 힘들지?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제임스. 아무것도 안 팔려. 잠시 조용하던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한국 와볼래? 형 가게 살릴 방법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배달이라니. 배달은 음식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야. 그러나 제임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형, 한국은 달라.
여긴 배달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야. 형이 직접 보면 알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이었죠. 출발 전날 밤 아내 캐롤린과 딸 엘리 앞에서 결심을 밝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내가 뭘 안다고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운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의 모든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고 깔끔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권 심사부터 짐을 찾는 과정까지 어디 하나 막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안내 로봇이 길을 알려주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형, 여긴 뭐든 빠르고 정확해. 배달도 마찬가지야. 제임스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맛보았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정확히 출발했고 좌석은 넓고 쾌적했으며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로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여긴 정말 모든 게 체계적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배달 문화까지 그렇게 발전했을 것이라고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도착 후 첫날 밤 제임스의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배달앱을 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 오늘은 치킨 어때? 그가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가득히 다양한 음식점과 메뉴들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는 물론 가격, 배달 예상 시간까지 전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배달 가능한 거야? 응. 게다가 이 중엔 고급 레스토랑도 있어. 레스토랑까지 배달을 해? 제임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배달이 일상화되어 있거든. 그냥 저렴하고 빠른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제임스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앱 화면에 조리 시작 시간이 뜨고 배달 예상 도착 시간과 라이더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며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내가 영국에서 배달시켰을 땐 이런 거 없었는데 항상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했거든. 30분 정도가 지나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이 가져온 가방은 제가 런던 거리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특수 단열 가방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치킨은 여전히 따뜻했고 튀김옷은 바삭했습니다. 마치 매장에서 갓 튀긴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제임스는 치킨 박스를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스는 일반 종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기름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측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습기를 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튀김의 바삭함이 유지되는 것이었죠. 이런 디테일함까지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긴 음식의 맛과 품질까지 완벽하게 고려해서 배달하는 문화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고 울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하던 배달은 음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임스는 저를 한국의 한 배달 스타트업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젊은 CEO 김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였는데 놀랍게도 영어도 능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드워드 씨.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셨다니 반갑습니다. 성호 씨는 저를 환하게 맞으며 배달의 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문 접수, 주방 조리, 포장, 배달원, 배차 실시간 경로 안내, 고객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으며 그 속도와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선 튀김, 국물 요리, 샐러드 등 메뉴별로 최적화된 포장 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음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성호 씨의 설명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환경까지 고려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과 배달원 모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배달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집에서도 레스토랑 같은 품질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임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고맙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고지식했어. 이제 나도 변해야겠어. 제임스는 웃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형,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봐. 틀림없이 형 가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통과 혁신을 모두 품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누구보다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은 제 고정관념을 철저히 뒤엎었습니다. 배달은 음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이 철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꿔보자.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제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가게를 다시 열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동생 제임스와 한국 친구 성호 씨에게 부탁해 특수 포장재 샘플과 배달 시스템 매뉴얼을 공수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포장법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아래로, 습기는 밖으로. 포장 상자는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바닥에 홈을 파서 기름이 고이지 않게 했고 측면에 작은 통풍 구멍을 내어 습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내부는 보온 코팅 처리로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요. 심지어 친환경 소재까지 사용해 한국에서 본 그 철학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포장을 처음 본 아내 캐롤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배달용으로 이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구나. 딸 엘리는 그 포장 상자에 귀여운 물고기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 로고로 써요, 아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새로운 시작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배달 시스템 없이는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간이 배달 앱을 구축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조리와 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이었고 고객도 실시간으로 배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식 시스템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역 신문과 SNS 전단지를 통해 새롭게 바뀐 힐스 피쉬앤칩스 딜리버리 서비스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설마 너까지 배달한다고? 여긴 한국이 아니야. 그런 게 통할 리 없잖아. 피쉬앤칩스를 배달해서 맛있을 수 있겠어? 동네 상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단골 손님들까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맞은편에서 중식당 황을 운영하는 리나 왕 사장은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매튜, 영국 사람들이 치킨처럼 피쉬앤칩스를 배달로 먹는다고? 꿈깨. 그녀의 비웃음에 저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기다리던 그 순간 단골 손님 존슨 씨가 앱을 통해 2인분 세트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요리 대회를 준비하는 셰프처럼 최선을 다해 조리했습니다. 특수 포장 상자에 음식을 담고 딸 엘리가 그린 물고기 로고가 박힌 뚜껑을 덮었습니다. 배달은 저 스스로가 맡았습니다. 첫 배달이니만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씨 댁에 도착한 저는 조금 긴장한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배달된 피쉬앤칩스인가? 존슨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표정으로 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입을 베어 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바삭하잖아? 생선도 촉촉하고 감자튀김도 눅눅하지 않아. 그는 연신 감탄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정말 훌륭해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배달도 충분히 괜찮겠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존슨 씨는 SNS에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팅힐에서 이런 배달이 가능하다고. 한국식 포장 기술 덕분에 집에서도 레스토랑 같은 피쉬앤칩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가게로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들 위주였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실시간 배달 시스템과 깔끔한 포장에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혁신이에요. 영국에도 이런 게 필요했어요. 친환경 포장도 마음에 드네요. 포장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곳은 처음이에요. 매출은 한 달 만에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저희 가게 앞에는 한국처럼 배달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공 소식이 퍼지자 인근 레스토랑들이 저를 찾아와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우린 그렇게까지 못해. 전통 방식이 더 좋아. 심지어 일부는 제 방식이 지역 음식 문화를 망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성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포장을 연구하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메뉴를 개선하면서 배달도 품격 있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과 철학은 영국에서도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고객들의 말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덕분에 집에서도 최고의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배달도 정성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달은 결코 음식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과 정성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배운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히트 상품이 된 피쉬앤칩스 배달 서비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단골 고객뿐 아니라 주변 동네,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저희 가게가 한국처럼 스마트하고 품격 있는 배달이 가능한 곳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바삭하고 따뜻한 피쉬앤칩스를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식 포장과 실시간 배달 시스템 정말 신세계네요. 이런 리뷰와 피드백이 이어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배웠던 그 철학과 기술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유명 음식 전문 잡지인 테이스트 오브 브리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드워드 씨, 한국식 배달 시스템과 포장 기술로 영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바꾼 사례로 취재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통해 제 이야기가 영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런던을 넘어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까지 지방 도시의 레스토랑 운영자들까지 저를 찾아와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했나요? 배달 앱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국에서 뭘 보고 배우신 건가요? 이 모든 질문들에 저는 기꺼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음식의 특성에 맞는 포장법과 배달 시스템,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라이벌이던 리나 왕 사장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웃던 그녀였지만 결국 저희 가게의 성공을 보고 그녀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드워드, 처음엔 비웃어서 미안해요. 정말 당신 말이 맞았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만난 김성호 씨와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고스란히 저희 가게와 런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게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희 배달 방식과 포장법을 배우기 위한 워크숍과 아카데미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제 동생 제임스, 한국 친구 성호 씨와 함께 K푸드 델리버리 아카데미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전통과 혁신을 잇는 방법을 세계 각지의 식당 운영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정성과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사장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변화는 바로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가게 일로 인해 소홀했던 아내 캐롤린과 딸 엘리에게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엘리는 그동안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한국에 유학 가서 아빠처럼 멋진 걸 배우고 싶어요. 엘리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엘리.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단다. 아빠도 한국에 가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단다. 엘리의 꿈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문화 교류는 이제 저희 가족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런던을 대표하는 K-딜리버리 스팟 중 하나가 되었고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도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 1위 메뉴가 된 한국 양념 치킨은 SNS에서 K치킨이라는 해시태그로 매일같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한국 맛을 즐길 수 있다니 놀랍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덧 저희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한국과 영국의 문화가 만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국에서 그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그 치킨 한 조각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며 가게 문을 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의 지혜와 혁신 그리고 정성 어린 배달 문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지혜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저희 가게, 그리고 저 자신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난 한국의 배달 문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제 이야기. 여러분은 한국의 이런 지혜와 정성이 세계에 더 많이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음식이나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의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